안녕하세요. 봉알TV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중에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현재 10대들의 어떠한 그 문화 콘텐츠, 10대들의 소비 문화가 10대라고 하는 어떤 연령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심지어 50대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로 키덜트라고 하죠. 키덜트 문화. 키드 더하기 어덜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건담이라든가 아니면은 피규어라든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RC라고 해서 그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라든가 뭐 중장비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겉으로 봤을 때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인 남녀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어떠한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 같은 거는 사실은 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이라고 보다는 뭔가 조금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하고는 조금 멀어지고 싶다. 그러한 강한 그 책임 회피 의식, 그것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키덜트 문화를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10년 넘게 즐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양심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키덜트 문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좀 뭔가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은 책임감 이런 것을 조금씩 등한시하다 보면은 나중 가면은 책임감과 리더십 이러한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키덜트 문화는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0대라든가 20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결국은 네버랜드에 있는 피터팬이 아이고 저는 그냥 어른이 하기 싫어요. 그냥 어른은 니들이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쭉 살래. 어른 하기 싫어.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게 가족이 됐든 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사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책임의 어떤 그 무게를 짊어진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키덜트 문화는 결국 이러한 어른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 그나마 덜 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좀 힘들어진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문화가 되겠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나이의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중학생이야? 뭐 이게 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50, 60 먹은 어른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순간 나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놀이, 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그 세계화가 되면서 그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마케팅 문화라고 그 여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끊임없는 인위적인 고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선택지가 뭐냐? 바로 가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짜 욕구, 가짜 소비 욕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세계화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숙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녹색 산업 전 세계적인 붐이 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너무나 낮았거든요.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 가능한 원동력을 현재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짜 욕구를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의 한계 때문에 키덜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물론 퀄리티가 당연히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퀄리티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똑같은 거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몇 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왜 하필 여러분, 왜 우리는 10대 때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건가? 또 돈입니다. 돈.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 10대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사고 싶은 거 많고 얼마나 하고 싶은 거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못했잖아요. 왜? 돈, 쩐 때문에. 그러다가 엄청 10대 때 못한 그 엄청난 그 분노, 엄청난 화, 그것이 이제 계속 쌓여 있다가 돈 좀 찔끔찔끔 버니까 갑자기 확, 그때는 못했던 거, RC카, RC 헬리콥터, 내 건담대가 그 퍼펙트 그레이드급 하나 사야 되겠다, 질러! 이게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엄청난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 이거 여러분들 10대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장난감 놀이들, 소꿉 놀이들 하다 보면은요, 진짜 어느새 그냥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참 내가 이거 옛날에 재밌게 하고 그랬지, 예인병할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키덜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게 어린 시절 취미 활동하는 거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렸던 나의 유년 시기를 되찾아 줄 수 있는 하나의 징검다리죠. 거기다가 이러한 시장, 이러한 키덜튼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 시장에서 이러한 어떤 문화의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정말. 다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굳이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은 소모성 아이템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때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래 해보자, 단순한 그때 나의 어떠한 충동 혹은 나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해 주는데 사실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덜튼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역시 뭐니 해도 키덜튼 문화를 즐길 때는 사회 계급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계급보다 그것을 정말 잘 알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덕후들이죠. 덕후들이 여기서는 왕이에요. 무슨 여러분들 아무 재벌 회장 필요 없습니다. 재벌 회장도 덕후한테 가서는 머리를 숙여야 돼요. 한 수 부탁합니다, 시부, 이러면서. 계급이 무너진 사회가 바로 키덜트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키덜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불평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흐름을 또 잘 깨우치고 영화 산업이 여기에 또 이빨을 들이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마블 시리즈 전부 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 슈퍼 히어로들 다 옛날에 이미 그 만화책 있죠? 거기에 등장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지금 영화화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훌륭한가? 제 눈에는 되게 좋아요. 지금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작품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업적인 흥행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비디오 게임 보세요.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것들. 야, 진짜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아니고 완전히 실사판 캐릭터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게임의 완성도가 높고 그래픽 또한 훌륭하죠. 결국 키덜튼 문화를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몇몇 역사가들은 이러한 키덜튼 문화를 특정 세대에 국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X세대라든가 Y세대라든가. 왜냐하면 기존의 기성세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활 양식 자체가 많이 부딪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성세대와의 어떠한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정신. 그러한 저항정신을 몸소 밖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키덜튼 문화라고 얘기하는 사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로 하여금 올바른 어른들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도 자꾸 어린애 어떤 유년 시절로 머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욕구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요.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죠. 그리고 교육 이후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떠한 그 자아와 잘 맞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넓혀가고,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점 깊어지는 와중에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어른이 되기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경제 규모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기이 현상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이 자기만의 어떠한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돈 얘기야. 집 얘기, 또 취업 얘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현실적인 벽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소수의 선택받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좀 주어진 탤런트가 좋아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네들은 소수 아니야.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참 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걸 뭐 제대로 한번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라 모르겠다, 씨발 그냥 뭐 어른 포기하자. 결국 내 부모로부터 먼저 내가 독립을 해서 어른이 한번 되어보자, 이러한 마음조차 먹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한 사회, 더군다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디어는 여러분들 무슨 거의 구락가잖아. 출산율이 이렇다, 이혼율이 저렇다, 이상한 욜로 같은 거나 덮어 씌우고 골드미스니 이딴 것들 전부 다 자본주의 어떠한 그 마케팅 전략들, 혹은 지식 엘리트층들이 밑에 오는 후배들, 야 그냥 니들은 그냥 포기해, 처음부터 포기해, M4 세대, 이러한 프레임을 끊임없이 지금 내뱉어내고 있잖아요. 기득권들이. 거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참 그런갑다, 그냥 소주나 마시러 가자, 매일매일 이렇게 해.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유 나 이제 어른은 조금 있다가 할래, 나 그냥 아직까지는 애이고 싶어, 이러한 키덜트 문화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키덜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회가 이 시대에서 저 시대로 넘어가는 요 과도기에 있는, 여러분들 오케이? 요 과도기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제 얘기의 중심인 키덜트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